네, 그 발제자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차 진료, 그러니까 원격 진료가 어떻게 도입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보다는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나 수가체계 개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OECD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그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에 피할 수 있는 입원이라는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그 가장 높은 2위, 그러니까 1차 진료 체계가 가장 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지금 발표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1차 진료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 그간에 1차 의료 기능 정상화 또는 1차 의료의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당보의사제라는 시범사업을 2010년에 시작하기도 했고, 또 다양한 명칭으로 주치의제나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사실상 현재도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정착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의료 소비자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의 외형상의 규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의용급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의료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든가 하는 피드백과 그 정보 제공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그 1차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나 수가체계 개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OECD나 학계에서 진단금별 포괄 수가제 이런 것이 1차 의료 지불 보상에 보다 적절한 방법이다 라고 여러 번 언급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 부분 중에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ICT 기술의 도입에 따라서 제기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ICT 기술의 도입에 따라서 원격 진료나 이런 것이 도입이 될 경우에 이거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기하셨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1차 진료 그러니까 1차 진료를 강화하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제기한 그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잠시 언급하고 제 말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보면 지금까지 의료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정의되지 않았던 의료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의료인에 대한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한 그 원격 상담, 그렇죠? 네, 그 의료인 간의 상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 이렇게 해서 의료 행위가 어느 것들이 의료 행위로 들어갈 것인가가 여기에 지금 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개인용 스마트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개발된 건강관리 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고 있는 건강 상담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개정의료법에 의하면 규율 대상이, 그러니까 의료 행위로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의료법 34조의 개정안에 따라 도입될 원격 의료의 도입과 함께 의료 행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의료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 방식을 통해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라는 것이 지금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인데요. 이것의 가장 핵심에는 지금 여러 그 단체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큰 것은 제 생각에는 의료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한 번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